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왠지 교수님은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1년에 첫 책인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내고 아직까지 책을 못 냈어요. 그 4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2023년부터 이 역발상 코너를 진행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해는 꼭 책을 출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비전을 요즘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좀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새해 결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새로운 결심을 좀 하실 텐데 금연도 있을 테고 다이어트 아니면 외국어 공부도 되게 좀 많은 새로운 결심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흐지부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새해 결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2022년에 SMCNC의 틸리언 프로에서 20대에서 50대 남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는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1,000명이 참여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2,217명, 즉 55%가 새해 결심을 했다고 답했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새해 결심을 했을까? 이게 복수 응답이 가능했는데요. 역시나 운동이 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저축이 37%, 다이어트가 32%, 공부가 25%, 금연이 12%, 금융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걸 약간 연령별로 저 자세히 봤더니 역시 50대는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0대는 운동, 40대는 재테크, 저축에 관심이 많았고요. 30대는 다이어트, 20대는 공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새해 결심하고 그것을 이룬 적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더니 반반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루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 뒤로는 거의 없다. 31%. 그리고 이루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17%가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을 종합해보면 뭐가 되던 새해 결심을 하면 10명 중에 7명은 절반의 성공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기는 이룬다. 나쁘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못 지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주변에서는 의지가 약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결심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반 이상이 나의 의지라고 답하였습니다. 스스로가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놓인 상황이 21%,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14%, 주변의 관심과 격려가 13%였습니다. 그 다른 조사들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 부족으로 신년 계획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들도 매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이 직장인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의지가 필요하다가 21%로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들을 보면 의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변의 환경도 또 중요하고 나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오래 좀 지속을 해야 되는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만 사흘, 나흘이면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작심삼일이 이제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이제 사흘이면 흐지부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까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달이 26% 가장 많았고요. 한 달까진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 석 달이 19%. 오, 기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18%. 심지어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무너지지 않고 해냈다가 17%. 그리고 작심 3일은 보다 약간 많지만 사흘이 11% 순이었습니다. 작심 3일 말 그대로 3일밖에 못 갔다는 응답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11%. 그렇죠.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해외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포브스 할스와 원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해 결심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은 3.7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즉 3, 4개월 정도까지는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 어디에서도 사실 막 결심을 막 3개월, 4개월 이상 지키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결심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더 훨씬 높아지죠. 2539님은 다이어트가 평생 새해 결심이에요. 매년 결심하고
매년 못 이루네요. 역발상 경제 늘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1월 1일에 특히 이때 가장 많이들 계획을 세우고 가장 많이들 결심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학자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단일한 연속체로 보기보단 다양한 단계를 분리된 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영어로 챕터라고 부르죠 보통. 네. 그러니까 연극이나 영어처럼 여러 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케이트 밀트먼 교수에 따르면 네. 이러한 장은 뭐 대학 입학이라든지 뭐 결혼 뭐 입사 뭐 이런 것 같이 중요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더 작고 사소한 사건들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새해라는 시간적 구분은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의 이야기의 휴식 또는 새로운 시작을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계획도 종류가 좀 달라요.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공부를 시작하자.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끊어내자. 대표적으로 담배를 끊자처럼 기존에 하던 것을 끊어내는 것도 있는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던 걸 끊어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이 결심의 성공 여부가 이렇게 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설정 방식에 따라서요? 맞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페르 칼리봉 박사는 2017년 말에 새해 결심을 세운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이제 추적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목표를 회피형과 접근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회피 목표는 예를 들어서 과자, 사탕, 뭐 술, 에센스처럼 특정 행동을 멈추거나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아침에 헬스장을 가야지, 뭐 주 2회 수영해야지, 뭐 저녁마다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것처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접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회피 목표보다 접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약 25%나 더 높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칼브링 박사는 어떤 것을 멈추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스스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사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미국 학술지 플러스1의 발표에 따르면 접근 지향적 목표는 회피 지향적 목표보다 1년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접근형은 59%, 회피형은 47%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칼브링 박사는 이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피 목표를 접근 목표로 전환하는 방식이 좋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살을 빼고 싶으니까 케이크나 커피를 끊어야 뭐 음료를 끊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매일 오후 견과류나 야채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거죠. 더 나은 걸 선택하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있다고 하는데 회피 동기는 나만 적 없는 것 같아.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해야 돼라고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고. 맞습니다. 접근 동기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좋을 거야. 이런 방식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 앞에서도 큰 성과가 그래도 없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왜 그런 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는 조금 꺼려지게 되고 좀 안정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또 결심을 하는 것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할까요? 어때요? 그래서 결과는 또 예상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의 경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7%를 가장 낮았고요. 30대가 51%. 40대는 56% 그리고 50대에서 66%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새해 결심을 50대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40, 하는 50대가?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새 결심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삶을 돌아보고 개선할 의지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건강과 재정 등 미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대 높으면 이제 가족 및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해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0대에서 53%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중장년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좋은 이 목표를 잘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나치게 높은 목표나 강박적인 자기 개발 욕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특정 시점이나 날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앞서 소개한 밀크먼 교수 연구진은 새로운 시작 효과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특정 목표를 상기시키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이메일의 날짜를 표현한 방식을 달리했는데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발송된 메일을 일부 참가자들에겐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표기했고 다른 참가자들에겐 봄의 첫날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봄의 첫날이라고 표현이 된 이 새로운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더 새해 결심을 잘 지킨지 보려고 한 거죠. 그 결심 자체를. 근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그러니까 봄의 첫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시각적으로 떠올리던 참가자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할 확률이 훨씬 높았고요. 뭐 수면 환경을 개선하든지 SNS를 줄인다든지 이런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요. 예. 그리고 반면 날짜를 단순히 3월의 첫 번째 수요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행동 변화가 적었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해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의 날짜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동기가 새롭게 더 끌어올려져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연구 결과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결심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뭐 3월 1일, 4월 1일 이런 식으로 봄의 첫날, 여름의 첫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날짜를 세팅하면 다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날짜라기보다는 뭔가 시각적인 것까지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1년 내내 이어지길 또 응원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